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부터 GUI에 관련돼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8장 전체는 보지 못하고 작성 절차에 관련돼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GUI라고 하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을 하는데요. 보통 화면에서 보다시피 입력이나 출력을 그래피컬하게 표현되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GUI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쓸 때 자바 AWT 또는 자바 스윙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AWT는 플랫폼에 의존적이다 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보통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운영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그쵸? 여러분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에서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창을 올리면 탐색기라든지 각종 어플리케이션 창들, 그리고 윈도우즈에서 갖고 있는 창들만 보시게 되면 탐색기, 창으로 표현되고 아이콘들 보이죠. 그리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이 전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플랫폼, 윈도우즈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윙 컴포넌트라는 것은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그 윈도우즈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씩 바뀔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AWT를 이용하면 플랫폼, 즉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개수 또한 스윙 컴포넌트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공부하는 거에서는 스윙 컴포넌트를 이용할 겁니다.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그 컴포넌트들이 버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는 모든 메소드를 그 클래스가 제공을 하는데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인스턴스화해서 만들고 우리가 실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윙과 AWT의 그 차이점이라고 해서 화면에 나오는데, 이 AWT 화면 또한 윈도우즈 버전이 올라가면서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윙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 클래스에다가 J자를 붙여서 생기는 클래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보면은 지금 뭐 스윙 패키지의 상속 계층도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J 텍스트, J 콤보 박스, J 레이블, J 리스트, 앞에가 전부 J자가 붙어 있잖아요. 스윙 패키지, 스윙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때는 이 텍스트, 콤보 박스, 레이블 앞에 전부 J자를 붙인 그러한 클래스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도는 지금 다 외우긴 힘들 텐데요. 이거는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JText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우리가 객체를 인스턴스화해서 사용을 하면 이 JText 필드, JText 에리어, 즉 텍스트 필드는 한 줄을 입력받거나 또 출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말을 하고, 텍스트 에리어는 메모장처럼 여러 줄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여기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모두 여기에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메소드, 여기 텍스트를 쓸 때, 즉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리어는 이 텍스트에 썼던 그 메소드들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J 컴포넌트는 전부 여기 상속받죠.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던 메소드는 전부 여기에서 상속받은 애들에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를 공부하고 상속받은 개체였다면 그 메소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또 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거 뒤로 앞으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라는 제목으로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컴포넌트라는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 중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말을 가진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J프레임, J다이얼로그, 뭐 J애플릭 등이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둬야 될 것, 지금 꼭 외워둬야 할 것은 J프레임입니다. 그리고 J패널. 이 두 가지는 같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처음부터 보게 될 것이니까 알아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J프레임이라는 것은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창의 개념, 내렸다 올렸다는 창이죠. 그 창 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놓을 수 있잖아요. 화면 보면은 뭐 내리는 창, 크기 조절, 뭐 닫는 아이콘이 있는 이런 창이고요. 여기는 창 제목이 써져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뭐 버튼도 있고 이건 체크박스네요.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고 글씨, 레이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레임이라 하고요. 자, 패널은 뭐냐면 보통 환경미화 뭐 정리해라 할 때 판넬에 정리해라. 그리고 화면 그 벽에 정말 실제 화면이 우리 여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벽에 어떤 내용들을 전시하고자 할 때 또는 복도에 이렇게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 복도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제목도 써주고 사진도 붙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홍보하기도 하는 것들 보셨죠. 이걸 판넬인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일상생활의 판넬을 이 J 패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벽을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그 벽 안에 각 주제별로 판넬을 만들어서 어떤 거는 사진을 옆으로 나열하기도 하고 어떤 건 사진이 없고 뭐 내용들을 전체를 격자 무늬로 막 표 모양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즉 배치를 서로 다르게 하고 싶고 영역 분리를 하고 싶을 때 프레임 안에서 판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패널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판넬의 역할을 한다. 그게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패널은 J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하고 J프레임, J패널, J프레임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J자가 붙는 것은 왜 그러냐면 스윙 컴포넌트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WT를 사용할 때는 그냥 프레임 상속받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컴포넌트는 스윙 컴포넌트. 그래서 모두 앞에 J자가 붙는 거를 유심히 보시고요. 그러면 버튼 같은 경우도 J 버튼, 자 레이블은 J 레이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볼 것도 버튼 볼 거고요. 그러면 버튼은 클릭했을 때 뭔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버튼, 일반적으로 말하는 버튼을 말합니다. 그래서 J 버튼, 대문자가 두 개입니다. 보통 클래스는 앞 글자가 대문자임을 아시죠? 근데 버튼 클래스였죠. 그래서 버튼의 B자가 대문자인데 J자가 붙어서 JB가 둘 다 대문자입니다. 다 같습니다. J 패널 할 때도 JP 대문자, JF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 그다음에 레이블, 체크박스, 뭐 리스트, 메뉴, 뭐 텍스트 에리어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컨테이너라는 것은 컨테이너는 다른 컴포넌트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컴포넌트를 컨테이너라고 했는데요. 최상위 컨테이너라는 것은 또 다른 컨테이너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프레임, 제가 에어노라고 그랬죠. 프레임 안에 패널을 넣는 형태로 실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컨테이너를 담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최상위 컨테이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절대 다른 컨테이너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즉 최상위이기 때문에 이 최상위를 포함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없습니다. 다이얼로그, 애플릭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컨테이너는 포함이 되는 컨테이너니까 두 개 외워두라고 그랬죠. 프레임 안에 패널을 넣겠다. 그러니까 패자가 잠깐만요. 패자가 지워졌네요. 잠깐 수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J 패널 같은 경우는 다른 컴포넌트들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긴 하지만 프레임이라는 곳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죠.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절차를 보면 일단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즉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버튼을 추가하는 형태. 그래서 컴포넌트들을 추가하는 거. 그러면 추가할 때 옆으로 추가하냐, 위아래로 추가하냐, 즉 배치에 관련된 것도 나오겠죠. 차차 배치 관리자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외우고 가시면 우리가 컨테이너로서 프레임을 쓸 건데요. 프레임에서 배치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명시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옆으로 나열되다가 칸이 모자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옆으로 나열되다가 또 칸이 모자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에서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로우 레이아웃은 명시하지 않으면 이 프레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레임 말고 또 컨테이너 하나 에어두라고 하신 거 패널 있죠. 패널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플로우 레이아웃이 지정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지정을 해야지만 순서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거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컴포넌트를 하나를 지정하지 않고 넣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부터 들어가잖아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에서 가운데로 추가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 임포트하고 자바 X의 스윙 컴포넌트의 모든 거라고 지금 임포트를 시키고 있는데, 이 자동 임포트 코딩 하실 때 뭐 자동 임포트 시키시면 되고요. 여기서 클래스 이름이 지금 마이프레임, 클래스 이름은 마이프레임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죠. 단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extends j프레임을 상속받았습니다. J프레임을 이렇게 상속받으면서 클래스를 만드는 형태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습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안에서 생성자죠. 지금 생성자라는 것은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초기화를 담당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myFrame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잖아요. 이 안에서 기본으로 처음에 생성될 모든 것들을 코딩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myFrame 제목이 myFrame이네요. 그래서 set title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제목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set size를 통해서 지금 X 300픽셀 그 다음에 200픽셀의 크기가 정해진 겁니다. set visible이라는 것은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자, 만들기는 만들었으나 화면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set title 같은 경우는 뭐 안 써도 에러는 안 납니다만은 set visible을 쓰지 않으면 그 실행 결과가 화면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세 문장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틀이죠, 틀. 그럼 이거는 실제 만들어지는 그 메인에서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이게 만들어지죠. 마이 프레임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뉴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예제가 되겠고,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J프레임을 상속받아서 마이프레임을 클래스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때 마이프레임 생성자 안에서 기본 초기화할 수 있는 걸 다 만듭니다. 추가된 걸 보게 되면 set layout이라는 게 추가됐는데요. 이것은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new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개 변수로서 new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 객체가 만들어지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했다고 볼 수 있는데,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new 플레이 레이아웃을 만든 후에 그 객체 이름을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합해서 한 번에 한 문장으로 만든 거죠. 제가 이따 예제로 두 개로 나누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그 클래스죠. J버튼은 클래스인데요. J버튼 타입의 모양으로 버튼이라는 객체를 만든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지금 J버튼이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생성자고요. 이 생성자는 또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버튼이라는 그 스트링을 넣어주게 되면 버튼 화면에 나오는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이 만든 객체는 이 프레임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프레임 클래스죠. 그래서 add 하고 버튼을 넣어주면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으면 이 앞에 전부 this.setSize, this.setTitl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myFrame.ad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myFrame.add가 똑같은 의미로 this.add 이렇게 써주시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될 거고요. Set Visible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까지 디자인을 끝낸 후에 자 New My Frame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New My Frame에서 만들어진 이 프레임은 F란 이름을 가지죠. 얘는 지금 F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나중에 뭐 F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죠. 코드가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즉 참조형 변수는 필요가 없다. 그냥 화면에 만들어진 것만 보여주면 되겠다 싶을 때는 new my frame이라는 문장만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후에 이 프레임에 뭔가를 추가한다거나 프레임의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 프레임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장이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JFrame 클래스라는 것은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그 클래스였죠. 그래서 최상위 컨테이너예요. 최상위 컨테이너이고 그리고 이 안에 컴포넌트들을 담으면 됩니다. add란 메소드는 아까 보셨죠. 컴포넌트를 넣게 되면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넣으면 add가 되고 또 패널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즉 프레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컴포넌트들은 일단 생성이 돼야 되고 그 컴포넌트들을 가리키는 이름들을 전부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에 추가가 됩니다. set location이라는 것은 그 프레임이 화면에 실행될 때 가장 왼쪽 그냥 0, 0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여러분 모니터 화면에서 가장 왼쪽의 꼭대기 위쪽의 왼쪽 그 지점이 보통 만들어진 지점인데 너무 왼쪽에 만들어지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가운데 정도에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면 그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셀 사이즈는 여기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말을 하죠. 따라서 이 정중앙에 뭐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산식을 이용해서 모니터의 그 현재 모니터마다 그 해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의 해상도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것이 표시될 때 여기 꼭대기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 지점이 그 지점하고 뭐 모니터의 가운데 지점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2분의 1로 나누는 등 계산을 통해서 화면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set 아이콘 이미지 하면은 그 이미지 아이콘을 넣어주게 되면 화면에 아이콘을 표시해 주고요. 이것은 set 아이콘 이미지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목에 있는 그 프레임 창의 제목은 set 타이틀로 표시했잖아요. 이거는 제목이죠. 제목과 같이 아이콘이 표시하고 싶을 때 그때 이 명령을 쓰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t resizeable은 이거는 사용자가 그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거기다가 true false를 주게 되면 여기다가 set resizeabl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하면 창 조절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들을 구현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자 지금 제가 이클립스를 띄웠어요. 그리고 자 이클립스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뭐 편하게 myFrame 네 제가 myF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다른 클래스에다 만드셔도 되죠. 근데 같은 클래스 안에 메인까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좀 전 차시에서 캘린더 클래스를 제가 실습했던 것이 여기 지금 있네요. 지우고 자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JFrame 클래스를 상속받는 형태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드는데 현재는 J프레임이 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왜냐면 스윙 컴포넌트를 임포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자, 빨간 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import J프레임, 그래서 자바 X의 스윙에 있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포트를 해라.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프레임만 쓰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들을 더 쓰게 되면 스윙에서 제공하는 버튼이라든지 또 패널이라든지 텍스트 필드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각각 또 빨간 X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넣어도 되고 아니면 스윙에서 제공하는 모든 거 그래서 별표를 처리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시행될 수 있는 우리 그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마이 프레임이 아니라 마이 F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잖아요.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제일 먼저 뭐 순서는 크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거에 디스 점 하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그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 점, 마이 f 점 하고 제가 set 하는 S자를 입력했더니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뜹니다. 이 중에서 set title 하고 여기다 타이틀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et 하면 또 세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뜨는데 이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set size 기억나나요? 그래서 set size에서 x와 y 사이즈를 줬던 거. 그래서 set size에서 int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프로토타입은 이거네요. 그래서 set 사이즈를 줘보겠습니다. 300과 200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300, 300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창 제목이 만들어지고 사이즈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케이션은 주지 않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화면에 보여지도록 해라.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set visible V자 입력하면 set visible 하고 이 안에는 불리언 타입을 넣으라고 나오죠. 자,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true를 주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true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만 주게 되면 이제 클래스 모델링은 끝났지만 실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메인 실행문은 항상 메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에 이를 실체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myF라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생성이 되겠죠. 자,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프레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연습창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왼쪽 꼭대기에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로케이션을 조정을 하게 되면 this 점 세팅하는 거니까 set이고요. 로케이션에 가보면 this 점 자, 대문자 로케이션 그리고 x, y 좌표를 줄 수 있는 로케이션 여기 있네요. 이걸 보고 제가 한 300 하고 200짜리 300 그 픽셀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모니터에서 왼쪽 꼭대기 왼쪽 위에가 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 오른쪽으로 가고 Y 300까지만 줘볼까요? 200 자, 이렇게 주게 되면 그 플러스가 y가 플러스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좌표계가 수직 좌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 꼭대기가 0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증가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y가 증가되는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창이 여기에 만들어지죠. 즉 왼쪽으로 300픽셀,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200픽셀만큼 내려가는 곳이 여기 꼭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버튼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만들 수 있는 객체, 버튼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바로 버튼을 선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저희 생성자를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생성자 밖에서 우리가 그 버튼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명을 참조용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을 뭐 버튼 1 이렇게 하겠습니다. btn1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버튼을 만들 텐데요. 이 버튼은 버튼이라는 그 컴포넌트를 가리킬 수 있는 참조형이잖아요. 그래서 JButton 타입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JButton 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btn1이라는 버튼이다. 이거는 실체화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실체화 일어나거나 아직 가리키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리킬 거는 없지만 지금 버튼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형 변수만 선언해 놓은 상태, 이 상태로 해놓고 내려오셔서 이 안에서는 생성자에서는 초기화 만들 수 있는 걸 다 생성하라고 그랬죠. 이때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new에서 JButton 하고 버튼 이름을 스트링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인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만들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이퀄에서 앞부분에서 생성자 밖에서 만들었던 btn1이라는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생성자 안에서 그 즉시 또 선언하고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 J프레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상위에다 놓고 각각 메소드들마다 그 메소드에서 필요한 만큼 생성해서 가리키는 방식, 이런 게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을 만들었죠. 그냥 만들기만 하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프레임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is.add를 통해서 컴포넌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지금 btn1이라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btn1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가운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add 가로 열고 btn1.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버튼 하나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쉼표를 찍고 btn2. 자, 인트형 변수 선언하듯이 그 JButton 타입의 변수는 이어서 쉼표 찍고 연이어서 이렇게 선택이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tn2를 선언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btn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취소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btn2가 가리킬 수 있게 변형해 놨습니다. 그리고 add에서 btn2도 프레임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btn1과 btn2를 가리킬 수 있는 JButton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아래쪽에 이제 그 생성자 안에 들어와서 실제 btn1의 버튼을 생성하고요. btn2의 버튼을 생성한 후에 btn1과 btn2를 프레임에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확인 버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사라진 게 아니라 확인 버튼 위로 취소 버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배치 관리자를 만들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프레임은 배치를 할 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라는 그러한 배치 형상을 띱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는데요. 이런 배치 형상을 띄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으로 어디에다 만들어라 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tn1도 가운데로, btn2도 가운데로 간 겁니다. 그럼 이게 동서남북이라는 그러한 배치 형태를 띌 때 위쪽에 넣어라, 아래쪽에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명시적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아래가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추가되다가 칸이 모자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띄면 어떨까요? 그걸 우리가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플로우 레이아웃은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올라가서 여기서 뭐 레이아웃이니까 값을 주기 전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 자, 플로우 레이아웃을 쓰는 순간 빨간 X가 나오죠. 이거는 스윙 컴포넌트가 아니라 배치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것을 임포트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X를 눌러서 임포트 했더니
자바 AWT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써졌네요.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모양을 가지는 그런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 건데 제가 F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수고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 문장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이런 똑같은 이름을 가지겠죠. 그래서 new라는 객체 뒤에는 생성자가 오니까 기본 형체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배치 관리자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배치 관리자가 만들어졌으면 이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컴포넌트들을 순서대로 배치시키는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현재 이 프레임에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란 것은 set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this. 이 프레임에 적용해 주는 거니까 this.set 레이아웃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is.set 레이아웃 하고 제가 배치 관리자 만든 것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this.set layout 가로 열고 금방 만든 것이 f layout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생성한 플로우 레이아웃, 아이고, 여기 0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생성한 레이아웃. 자, 플로우 레이아웃 타입으로 F 레이아웃을 만든 후에 이 프레임에 set layout하고 세팅을 시켜줬습니다. 이 문장을 교재에서는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this도 안 썼었고요. set layout하고 가로 열고 이 생성하는 문장 있죠. 이걸 그대로 넣어준 거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배치 관리자가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만 있으니까 만들면서 이름표를 주고 그 이름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교재에서는 set layout 하고 바로 그 안에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생성했습니다. 이게 간편한 문장이긴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문장을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주석 처리 해놓은 것을 앞으로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플로우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 모양이 되겠죠. 어때요? 확인, 취소. 위에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옆으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던 버튼이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로에서는 가운데 맞춤을 하면서 확인과 취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버튼을 더 많이 추가하게 되면, 칸이 모자라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상을 띠게 됩니다. 이게 플로우 레이아웃의 배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만들어 볼 예제까지 지금 다 한 케이스인데요. 그 교재 나오는 예제와 좀 차이점은 이렇게 선언을 밖에서 해주고 안에서는 실체화 시키는 게 좋겠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이것은 이 두 개 플로 레이아웃 타입의 그 배치 관리자를 생성한 후에 그 배치 관리자를 여기에 셋 레이아웃을 통해서 세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